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치를 하고 나서 페이지 기능을 사용하면 서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결과를 대상으로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페이지 할 때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 하면 A 리스트, 이게 전체잖아요. A 리스트는 전체예요. 서치를 하게 되면 이 서치드 아티클 요걸 대상으로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안 하죠. 이걸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이럴까?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얘가 A 리스트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A 리스트로 유지를 하려면 우리 서치한 다음에 서치 찾은 결과를 이거를 A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A 리스트 보시면 페이지 기능을 수행했을 때 이제 여기가 우리가 찾은 딱 결과물은 뭐 5개면 5개, 5개가 되면서 그 5개에 대한 페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리스트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하면 이 A 리스트에 원래 있던 전체 리스트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바로 바꾸면 안 되고, 자, 이 서치 아티클스를 새로 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A 리스트는 전체 리스트니까 건들면 안 되고, 자, 요거를 페이징 타겟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징 타겟도 처음에는 어차피 전체 리스트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니까 일단 넣어 놓고요. 그럼 A 리스트가 지금 2개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니다. 그냥 뉴 어레이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징 타겟을 여기서 A 리스트로 바꿔줄게요. 자, 됐죠? 자, 어쨌든 페이징 타겟은 A 리스트 전체랑 똑같아.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걸 대상으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면 서치해서 페이징 기능이 먹힐 거예요. 서치해서 1로 검색을 하면 1이 포함된, 제목에 1이 포함된 내용들이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하고 넥스트 하면 1이 포함된 것만 나오죠. 넥스트 하면은 1이 포함된 것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해결을 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이 리스트를 하니까 전체가 안 나오고 똑같이 검색, 아까 1로 검색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이 부분을 제가 실수를 한 건데,
요거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페이지 자, 이 부분은 조금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 페이징 타겟이라는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된 이유는 여기에다가 A 리스트를 넣었을 때 페이징 타겟이었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페이징 타겟이 얘로 대체가 돼버려요.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A 리스트랑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징 타겟이 얘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A 리스트를 두게 되면 다시요. 서치를 했을 때 페이징 타겟에 요거를 넣어놓게 되면 우리는 페이징 타겟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징 타겟이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변해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일단 요거를 지우고 이 부분은 제가 예상을 못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자, 이걸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좀 커질 것 같아서 일단 요거 2번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죠. 그럼 다시 원복을 하고요. 실행을 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는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럼 바로 에러가 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의 원인을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서 기존의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페이지가 있긴 한데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넥스트를 계속 해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제가 50번까지 넣었죠. 자, 46, 47, 48, 49, 50 하면 17번에서 끝나야 돼요. 페이지가. 근데 18, 19, 20도 나오고
제가 50번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17번에서는 데이터를 3개 가져오면 안 되고 2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스트 하면은 3개 가져오려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49, 50. 딱 여기가 끝인데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로는 여기서 무조건 이게 3개 가져오게 되겠죠. 시작 인덱스로부터 3을 더하는 거니까 무조건 3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덱스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요거를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가 뭔지만 알면 우리가 그 넘었을 때 다시 고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덱스 넘으면 자, 그리고 아까 페이지가 17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18, 19, 20까지 나와버리죠. 요것도 페이지 그려주는 곳, 여기 요 엔드 페이지에 의해서 여기 그려지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따져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요거는 마지막 번호를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요게 이제 한 블럭당 그 페이지 번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블럭. 현재 블럭의 마지막 번호고요. 이거는 현재 블럭의 시작 번호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블럭의 마지막 번호가 전체 페이지 번호에 마지막을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문제의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2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위에 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마지막 인덱스 넣으면 안 되죠. 그럼 마지막 인덱스 구해야겠죠. 뭐가 마지막 인덱스인지. 마지막 인덱스 구하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요거 좀 사이즈잖아요. 요게 마지막 인덱스죠. 요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요거 엔드 인덱스가. 자, 그래서 요거를 라스트 인덱스가 만약에 다시요 반대네요. 데이터 엔드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가 커지면 지금 넘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넘으면 안 되니까 데이터 엔드 인덱스를 다시 라스트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끝에 마지막 거 딱 출력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아까는 더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 꺼내려고 해서 에러가 나온 거죠. 요거 안전장치 하나만 해줘도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안 나오죠? 원래 이거 나오고 있죠. 이것도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거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2번. 이게 이제 일단 에러 안 나죠. 현재 블럭의 요거. 전체 페이지 번호의 마지막.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페이지 하나당 게시물 3개잖아요. 3개 맞나요? 3개. 그러면 페이지가 5개면은 게시물이 15개인 거죠. 페이지가 10개면 게시물 30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페이지당 게시물 수를 알고요. 전체의 게시물 수를 알잖아요. 페이지가 몇 개인지가 나오죠. 그렇게 구하면 돼요. 전체 페이지, 전체 게시물 수를 3개로 나눕니다. 페이지당 3개씩 나와야 되니까.
로 나누면 페이지의 개수가 나오죠. 그럼 그게 마지막 페이지겠죠. 페이지 1부터 그냥 쭉 세니까 전체 게시물은 alist.size, 페이지당 게시물 수는 요거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라스트 페이지 넘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요거 이제 안전장치 하나 하시면 되겠죠. 얘가 얘보다 커지면 안 되죠. 얘가 마지막 페이지 보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면 더 많이 페이지 번호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2번을 처리를 했습니다. 막 에러 나는 거 잡았죠. 이런 안전장치를 넣어주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결을 해볼 테니까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페이징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좀 더 리팩토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금 저희가 할 거는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안전장치를 안 했을 때, 이거 안 했을 때 없애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나죠. 프로그램이 아예 꺼진 거예요. 잘못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한 거죠, 저희가. 자, 두 번째로 다시 시작을 해서 자, 어디였죠? 리드 프로세스. 다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숫자. 자, 해볼게요. 리드 상세보기 게시물 1번 하면은 1번 게시물을 상세보기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다시 리드를 해서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또 에러 났죠. 이거 프로그램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 아까는 다시 서치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면은 out of bounds check index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exception. excep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exception 이렇게. 자, 저희 말로 하면 이거 예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외라는 거를 예상을 지금 직면을 한 거죠. 예외를 컴퓨터를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에러가 있고 예외가 있어요. 에러는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하드웨어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전기가 꺼졌다거나 전기가 막 잘 안 들어와가지고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우리 프로그램이랑 아무 상관없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에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외는
프로그램의 논리 문제. 논리 문제 때문에 논리 허점상 프로그램이 잘 돌다가 이상해서 꺼지는 거를 예외라고 해요. 그래서 에러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손쓸 수가 없죠. 코드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외는 프로그램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잘 신경을 써주면은 처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에러든 예외든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꺼집니다. 그 즉시 종료가 돼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뭔가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꺼져버리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동안 작업하던 내용도 다 날아가고. 그렇죠? 그런 경우 종종 겪으시죠. 뭐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에러 나가지고 갑자기 꺼지면 세이브도 안 해놨는데 하면서 작업했던 거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거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이 아예 꺼져버렸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금 제가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했었잖아요. 아까 if문을 이용해서 안전장치 마련했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내가 코드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에 필요해서 딱 그 예외를, 이게 예외사항인 거죠. 인덱스가 넘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외를 처리한 겁니다. 그걸 예외 처리라고 해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걸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외에 그냥 우리가 딱 봐서 알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제가 아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 입력한 거 있죠. 리드해서 상세 보기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 입력하면 절대 이거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if문 같은 걸로 예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scan next line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주는 건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오롯이 사용자가 뭘 입력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막 코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프로그래머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if문 같은 걸로 처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제발 숫자를 입력해 주길 바랄 뿐이죠. 근데 꼭 그렇게 숫자를 입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예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꺼지게 둘 것이냐? 그러면 안 되죠.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있는 코드는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어디였죠? 자, 여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예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사용자가 숫자 말고 문자 입력하면 분명히 예외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걸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름이 뭐였죠? 넘버 포맷 익셉션인가 그럴 겁니다. 저도 이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맞네요. 넘버 포맷 익셉션. 자, 그래서 만약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예외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는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은 그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예외가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 라는 게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try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발생할 만한 코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atch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라고 여기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catch는 아까 뭐였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잖아요. 그 익셉션 종류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넘버 포맷 익셉션.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제가 잘못 적었네. 못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출력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생기면 이렇게 보여주고 프로그램 다시 자기 할 일 합니다. 해볼게요. 리드. 자, 여기 제가 타겟 인덱스가 트라이문 안에 들어가면서 요 영역 안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요거 쓰는 것도 다 여기 안에다 넣어줄게요. 어차피 하나의 흐름이니까. 자, 그럼 요거 6줄짜리 코드 처리하다가 예외, 익셉션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원래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요렇게 작동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입력했어요. 숫자 입력했을 때 아까, 다시요. 문자 입력했을 때 아까 꺼졌었는데, 이러면은 그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넘어가죠. 프로그램이 안 꺼졌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넘버 포맷 익셉션도 있고, 아까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즈 그것도 있고, 여러분이 뭐 예외를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돌리다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떤 예외라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예외 처리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예외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꺼지는 걸 방지하는 게 예외 처리인데,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꺼지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스트에서 한번 좀 뭔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뭐 익셉션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넣고요. 여기서 테스트 할 거니까. 자, 실행이 되네요. 자, 여기서 예외를 발생을 시켜볼게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고요. 테스트가 이미 있네요. 이거는 테스트 3으로 할게요. 자, 그럼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AA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 단계를 실행해주는, 이 세 개의 코드를 실행해주는 메서드고요. 자, 요거 실행하려면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t.a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예외라는 거를 제가 강제로 한번 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 딱 그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예외 발생할 게 별로 없죠. 제가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했던 똑같은 넘버, 포맷, exception. 자, 요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발생시키는 거, 강제로 발생시키는 거는 throw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여기서 무조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줄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 코드가. unreachable 코드.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if문으로 내가 원할 때만 예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줄게요. 1을 넘기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 아니면은 발생 안 하겠죠. 3 같은 거 넣으면 1, 2, 3 그냥 나오는 거고요. 1을 넣으면 에러 났죠. 넘버 포맷 exception. 1에서 멈췄죠. 프로그램 꺼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자, 이제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트라이 캐치로 이 부분을 감싸주시면 된다는 거죠. 원래 예외 처리라는 게. 트라이 캐치. 그래서 이 넘버 포맷 exception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요거 변수명처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넘버 포맷 exception에 관련된 뭐 처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를 바탕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요거를 그냥 넣어주는 건데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넘버 포맷 exception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그 예외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사용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용 안 하고 직접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넘버 포맷 exception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처리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자,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처리하고 2, 3 그대로 실행이 되죠. 아까는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꺼졌었어요. 자,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다른 exception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이번에는 넘버 포맷 말고 자, 저도 exception이 아까 out of bounds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1만 나오고 또 끝났죠. 그리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예외 처리가 안 됐으니까 또 꺼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캐치물을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LGIF처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게 발생했을 땐 요렇게 처리하고 요게 발생했을 땐 요렇게 처리합니다. 이번엔 2, 3까지 또 잘 나오죠. 이렇게 트라이를 이용해서 요 코드를 처리를 하는데 요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넘버 포맷도 있고 어레이도 있고 발생할 때마다 요게 발생하면 요렇게 처리하고 요게 발생하면 요렇게 처리하고 요게 이제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 자 근데 이제 요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이걸 트라이를 하지 않고 자, 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랑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드 인덱스 다시요 말이 꼬이네요. 요 두 개의 익셉션을 그러니까 얘가 처리하지 않고요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스로우스라고 하고 요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A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이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 AA 함수를 쓰는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다가 넘버 포맷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 똑같이 어레이 인덱스 이 익셉션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꺼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익셉션이 반드시 처리를 해야만 실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찾아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딱히 안 나오네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예외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요 그냥 익셉션 자 이렇게 스로우스에서 익셉션 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t 이렇게 사용할 때 빨간 줄 뜨면서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unhandle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 AA라는 함수를 쓰려면 무조건 이 exception 처리를 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try 하고 여기다 넣어서 반드시 이 캐치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처리, 이 exception 여기가 던지는 거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만 실행이 돼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외부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예외가 걸려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트라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사용 못 합니다. 빨간 줄 뜨잖아요. 그래서 예외는 딱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쉴게요. 자, 예외 라는 건 프로그램의
이런 순서로 발생하는 게 이제 예외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예외가 발생했을 때 문적을 정의하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를 할 때 try, catch 구문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 어떤 함수가 예외를 throws 한다면 그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 구문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 unhandled라는 이 unhandled 있죠? 이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이 주구장창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은 딱 눌러보고 unhandled 이거 예외 처리해야 되는구나. 바로 캐치 하신 다음에 try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외인지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외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 요거 10분 쉬었다가 파일 입출력 관련해서 할 건데 걔네가 이거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